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우선 시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넷 옐렌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기준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죠. 옐런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장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주중 나스닥 지수가 1.88% 하락하면서 시장이 요동을 쳤죠. 시장은 제넷 옐렌의 발언이 금리 인상 전 단계 조치인 유동성 공급 축소,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 축소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금리 인상도 내년 내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시장이 받아들이며 약세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르미 파월이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대치가 되는 부분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표화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5% 아래로 관리되던 물가는 올해 3월 2.6%까지 치솟으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물가 관리를 위한 정책금리의 변경 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줬죠. 물론 연준은 평균 물가가 목표 인플레이션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나친 우려 또한 경계해야겠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한편 국립의료원에서는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명돈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를 두고 집단 면역은 도달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되어 매년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각종 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대면, 비접촉, 화상회의 보편화, 온라인 교육이 자리를 깊이 잡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서 체류하는 시간의 증가로 집에서 게임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타인과 교류하는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 노트북, 게임 디바이스 등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한 게임 회사의 이익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저희 밸류마인에서 추천한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엔비디아, 텐센트 등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 저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현 상황에서도 유효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개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대만 TSMC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매출과 현 상황에 대해서 쉽게 풀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TSMC를 소개하기에 앞서 반도체 기업들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를 알아야 앞으로의 설명을 알아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팹리스, 파운드리, 종합반도체 업체 IDM으로 구분하는데 우선 팹리스를 살펴보면 팹은 제조라는 뜻의 fabrication에서 따온 것으로 뒤에는 없다의 의미인 레스를 붙여 팹리스, 즉 제조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 공장 없이 반도체의 설계 및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퀄컴, 엔비디아, AM 등이 있습니다. 특히 퀄컴이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추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는 팹리스와 반대로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TSMC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반도체 업체 IDM은 삼성전자, 인텔과 같이 설계 기술과 생산 설비를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TSMC는 생산만 합니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인데요. TSMC는 경쟁사 삼성과 달리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겠다며 자세를 낮추고 자신들은 생산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별게 아니어 보이는 이 하나의 선언이 바로 삼성을 이기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큰 이익을 쟁취하고자 죽어라 경쟁하고 있죠. 이러한 시장에서 각 기업들은 경쟁하기도 하면서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얼음 판에서 든든한 우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TSMC가 바로 그러한 든든한 우건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어마어마한 노하우와 핵심,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회사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 제조를 맡겨본다고 생각해보죠. 엄청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설계도를 개선해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일본 것을 뺏겨오듯 마치 중국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뺏겨오듯 말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반도체 설계 회사와 반도체 제조 회사의 끈끈한 믿음은 회사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TSMC는 설계, 판매라는 큰 시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애플 등 수많은 기업들이 TSMC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TSMC의 삼성보다 한 발 앞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 뒷받침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산업이 망하지 않고 TSMC의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는 이상 TSMC의 미래가 밝다고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TSMC의 기술력과 생산력은 매출 비중과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TSMC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부인데요. 컴퓨터의 CPU처럼 스마트폰 두뇌를 담당하는 AP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전체 매출액 중 45%를 차지하고 있죠.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인해 2020년에는 2019년보다 22%나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객이 애플이죠. 애플은 이번 아이폰 14용 3나노미터 공정인 A16을 발주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아이폰이 얼마나 최고의 성능을 가진 핸드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애플의 설계 능력이 대단한 이유이지만 그 설계를 현실화시키는 공정은 오직 TSMC만이 가능합니다. 그 한 걸음 뒤에 삼성이 있고요. 삼성은 애플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입니다. 애플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이상 TSMC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TSMC는 주문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도 없습니다. 공급 부족이 문제이지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는 영업이익률이 43%라는 경이적인 이익률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이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이 시설 투자가 경쟁자들을 매년 앞서게 하는 동력입니다. 파운드리 산업의 미래가 더 밝은 이유는 IT 공룡 회사들, 즉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더 이상 기존의 인텔과 같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TSMC의 생산을 맡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반도체의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춤 반도체 시대가 오고 있고 이에 최적임자는 TSMC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급격한 매출 상승을 이끄는 분야가 바로 고성능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맞춤 반도체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은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에 사용하는 반도체로서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역시 앞으로 사물 인터넷용 기기들이 대중화돼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반도체인데요. 전기차에는 무수한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들까요? 바로 TSMC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개막하면 가장 한박 웃음을 지을 곳이 바로 TSMC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에는 EV/EBITDA 모델을 통해서 추정해봤습니다. EBITDA는 이자 비용, interest, 세금, tax, 감가상각 비용,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EBITDA 멀티플을 이렇게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574.6 대만 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TSMC 주가가 대만에서 599 대만 달러이므로 주가는 적정 주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수많은 반도체 설계 기업들과 IT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TSMC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에도 15%나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그 이상을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TSMC, 우리 같이 한번 믿고 같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